한식을 대표하는 어우러짐의 미학 쌈. 한눈의 기운과 땅심을 먹고 자란 영양 쌈 채소.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자 최고의 주식 밥. 오랜 정성으로 만든 발효과학의 구수한 맛 쌈장.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맛.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융통성과 어우러짐의 미학 쌈. 화려하고 건강한 그 맛의 향연이 지금 시작된다. 소리 없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농촌 마을은 지금 빨갛게 연근 고추 수확이 한창인데 아하, 맛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기다리던 새참 시간. 그런데 또다시 산에 올라 일을 한다? 요거는 깻잎, 요거는 곰치우, 쌈 싸 먹을 거래요. 산에는 자연에서 나고 자란 쌈이 가득하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지. 원래 먹었는데요? 벌레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레도 엄청 좋아해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자연이 준 넉넉한 쌈 한 바구니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곳에선 상추, 깻잎쌈 외에 강원도의 자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쌈을 먹는다. 고지대 습지에서 자생하는 곰치와 제철 채소인 당근, 오이 등을 함께 말아놓은 곰치 쌈 김밥이 바로 그것. 쌈에 싸먹는 주재료는 옥수수와 감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으로 먹는 거. 예로부터 강원도에선 밥 대신 주식으로 먹었던 옥수수, 감자 등을 막장에 찍어 쌈으로 즐겼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새참. 아, 맛있다. 꿀맛이 돼요. 이래 먹고 뭐 배가 부르고 뭐 일도 잘하죠. 그런데 쌈은 과연 언제부터 먹었을까? 동북 세식에 의하면 복과라고 하여 정월 보름이면 넓은 잎에 밥을 싸 먹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복 받을 일이 많았으면 해서 복을 싸서 먹는 심정으로 들밥으로 상추쌈을 싸 먹었습니다. 특히 쌈 채소 중 상추를 즐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 역사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상추는 맛이 워낙 뛰어나 천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다고 해 천금채라 불렸다. 특히 고종과 순종이 그 맛을 즐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상추쌈은 어떤 모습일까? 병어살을 고추장 양념에 졸인 찌개, 병어 감정, 소고기를 간장에 볶은 장똑똑이, 된장 조치 등을 쌈장으로 이용 상추쌈과 함께 여러 개의 쌈장에 올라간 것이 특징이다. 경상남도 밀양시, 과연 경상도에선 어떤 쌈을 먹었을까? 어서 오세요. 안동 일찍 손시종과 박형둘 종로,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쌈 채소밭. 지금 이맘때 가장 먹기 좋은 쌈은 바로 이것. 쌈으로 먹기로는 약간 어린 콩잎 있죠. 이런 거 보기에 벌써 색깔이 옅은 연두색이 나죠. 아주 연한 것들은 잎이 이렇게 어린 콩잎은 손 닿는 대로 잘 찢길 정도로 부드러워 쌈 채소로 제격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머위는 봄부터 가을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쌈 채소의 종류가 차별화될 만큼 한민족은 쌈을 즐겼다. 쌈의 맛을 돋우는 쌈장도 마찬가지. 특히 경상도 쌈장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 고등어를 삶아서 찢어서 그래가 있으면 그 고추장과 된장을 넣어가 있으면 짭짤하게 해갖고 쌈 싸 먹고 그랬거든요. 바닷가가 가까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멸치나 꽁치, 고등어를 이용한 해산물 쌈장이 발달했다. 자, 이것이 경상도 고등어 쌈장이다. 쌈밥에는 물김치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 배고팠던 시절 보리물에 삭혀 먹던 콩잎 물김치. 생으로 먹어야 맛있는 채소가 있는 반면 쪄서 먹어야 맛있는 쌈 채소도 있다. 요거 이제 호박은 날골로 먹기는 뻑세거든요. 가을이 되면 호박잎처럼 많이 자란 채소는 쪄서 즐겨야 제맛. 넓은 연잎에 찹쌀과 밤, 대추와 잣을 넣고 찐 연잎 찰밥은 쌈으로 싸먹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초록의 연한 콩잎은 늦가을이 되면 노란 낙엽이 된다.
이 낙엽 콩잎 역시 경상도의 별미 쌈 채소. 지난 가을에 딴 낙엽 콩잎을 꺼내 간장 양념을 하면 낙엽 콩잎 장아찌가 완성된다. 대추 장아찌와 감 장아찌 등과 함께 한상 푸짐하게 차려진 경상도 종갓집 쌈차림이다. 경상도에서 가장 즐겨 먹는 쌈차림은 바로 콩잎과 고등어 쌈장. 보릿고개 시절 많이 났던 콩잎과 호박잎, 고등어는 당시 경상도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던 최고의 음식이다. 요 국물을 한 스푼 떠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 이 삶에서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를 고등어가 대신 더 해줘가지고 이렇게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보양식으로 진짜. 맛깔스런 콩잎 쌈으로 살아나는 입맛, 뜰에서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작은 행복, 경상도의 소박한 쌈이다. 심심산골 척박한 땅의 고장 강원도. 예부터 오래 두고 저장할 수 있는 장아찌 음식이 발달했는데 장아찌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간장. 그런데 메주는 없고 묘한 것이 있다. 이게 천연 간장이에요. 자연에서 나는 영지버섯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산 영지버섯 간장이 장아찌 맛의 열쇠. 새벽에 산에서 캔 우산나무를 간장에 넣고 숙성을 돕는 초피를 넣어 5일간 저장해두면 달콤 짭짜름한 장아찌가 완성된다. 이게 불루초예요. 이걸 드시면 오래 산다 해가지고 불루초고 원래는 산마늘이에요. 깊은 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산마늘 장아찌. 오미자와 함께 숙성시킨 곰취 장아찌. 단풍잎을 넓적하게 늘려놓았다 해서 붙여진 단풍취 장아찌. 각종 산나물과 장아찌가 어우러진 산채 쌈 정식이다. 강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쌈은 장아찌에 서기버섯, 더덕, 고사리 등 각종 산나물을 싸서 한 입 크게 싸먹는 것. 예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먹던 쌈이다. 짙은 장아찌 향에서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데 고기 같은 게 없고 다 산에서 난 거라서 그냥 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먹는 것 같아요. 풍요의 땅 전라도, 이곳에 쌈 음식을 찾아왔는데 아저씨 얼른 오셔 타게 가게. 차를 타고 첩첩산 중 깊은 곳에 도착. 바로 이것이 전라도 쌈 채소라는데 쓴바고고 이거 사촌. 겉보기로 봐서는 어린 열무 비슷하기도 한데 대체 이 쌈의 정체는 무엇일까? 꼬들빠고요. 꼬들꼬들이 아주 맛있어요. 가을 고들빼기 첫 수확에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9월 10월에 뿌리가 제대로 커가지고 김치를 담고 쌈도 삶고 그때가 제철이에요. 고들빼기는 쓴맛이 두드러지는데 그 쓴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하얀 진액이다. 안 먹고 처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쓰다고 고개를 흔든 뒤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그러면 그놈이 담가 먹고 여기서. 전라도답게 멸치 젓갈과 갈치 속젓을 한 움큼 넣고 버무려 주는데 자, 여기에 토종꿀을 넣어 쌉싸름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낸다. 멸치도고 간거 마늘하고. 고들빼기 김치의 쓴맛과 매콤한 냄새에 사람들 손이 절로 김치에 간다. 자, 그 맛은 어떨까? 맛있네요. 아이고, 참말로요. 영코로 만나다. 너무 맛있는 거. 고들빼기 김치쌈에 잘 어울리는 삼겹살까지 준비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삼겹살에다가 딱 싸서 바들바들한 놈 먹으면은 참 좋지. 고들빼기 김치와 쌈이 모이니 어느새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온 동네 사람들 한데 모여 즐기는 고들빼기 쌈. 올해 농사도 잘 짓고 건강하고 농사도 더 잘 짓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올 가을 농사가 풍년이기를,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건강하기를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고들빼기 쌈이다. 전라남도 고흥. 이곳에 육지와 달리 바닷가에서 먹는 이색쌈이 있다는데 자, 과연 무엇일까? 이게 한참 요즘에 주가가 높은 갯장어입니다. 대표적인 스태미나 음식 갯장어로 즐기는 쌈이라 듣도 보도 못했는데 정말 있을까? 고흥의 장어쌈을 보여주겠다는 요리 연구가 송재심 씨. 참장어 껍질 쌈을 할 거네요. 살이 아닌 껍질로 만든 쌈이라고요? 껍질에는 쫄깃한 성분인 콜라겐이 다량 있어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다. 먼저 살과 껍질을 분리해주고 담백한 맛에 야채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상큼하면서도 개운하면서도 맛있어요.
게장어 껍질의 비린맛을 잡기 위해 생강, 마늘을 넣은 육수에 살짝 데친다. 그런 다음 찐 호박잎 위에 데친 장어 껍질을 올려 각종 채소들을 넣고 돌돌돌돌돌돌 말아 싸면 최대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게장어 껍질 호박잎쌈 완성. 자, 그리고 남아있는 게장어 살은 참기름에 볶아 고소한 풍미를 살려주고 이를 묵은지 속에 넣고 복주머니 묵듯 부추로 살포시 여며주면 고흥 묵은지 게장어 쌈이다. 복주머니 모양의 쌈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 한 쌈 안에 담긴 복, 바로 그 맛이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가을에 오는 그 문턱에서 장어의 그 쌈을 먹으니까 진짜 보양식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껴집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지혜의 쌈, 게장어를 이용한 고흥의 쌈이다. 웰빙 열풍과 함께 쌈의 멋스러운 진화가 시작됐다. 경기도 광주시 상추의 자리를 대신해 색색깔 예쁜 쌈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쌈일까? 신호등 싸 먹고 있어요. 신호등을 드신다고요? 신호등 색깔 밀전병의 비밀은 바로 치자, 고추장, 쑥, 천연 재료들이다. 신호등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잖아요. 그 손님들이 농으로 신호등 더 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린 치자 열매를 물에 풀어 천연의 노란색, 고운 빛깔을 만들어준다. 보기도 좋아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지만 먹으면서 또 영양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치자 같은 거는 면역 체계나 이제 불면증 같은데 많이들 쓰신다고 이제 예부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치자를 우려내 밀가루 반죽과 섞어 부쳐낸 노란 빛깔의 치자 밀전병. 캡사이신이 함유된 고추장을 넣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고추장 밀전병. 간 해독에 좋은 쑥을 넣어 만든 초록빛 쑥 밀전병. 색색깔 예쁜 밀전병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바로 오리. 오리는 소금, 레몬, 감초, 생강 등을 넣고 하루 동안 염장해둔다. 오리도 염장을 하면은요 오리의 잡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기 제거를 위한 오리 혼재구이. 참나무 향이 솔솔 오리에 입혀지면서 남아있던 잡냄새가 제거된다. 뿐만 아니라 기름기까지 쪽쪽 빠져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오리구이로 거듭나는데, 자, 이게 다가 아니다. 2차로 찜통에 쪄 속속들이 들어있던 기름기마저 쫙 빼준다. 통오리 삼색 밀쌈 완성됐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나는 통오리 삼색밀쌈.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오리고기가 색깔 입은 밀전병을 만나니 보는 맛에 먹는 맛까지 더한다. 작은 쌈으로 먹으면 섭섭하다. 쌈은 역시 입이 차도록 크게 싸먹는 것이 제맛. 오리 특유의 냄새가 쑥 냄새랑 장아찌 맛으로 인해서 한 번에 싹 가려져서 맛도 맛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음식점. 이곳에 손님들이 찾는 특별한 쌈이 있다는데, 연분홍빛 다채로운 색의 쌈이 빛나는 떡쌈, 그리고 김에 싸먹는 참치의 무침쌈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한 쌈이 식욕을 한껏 자극한다. 한 폭의 그림 같네. 예술이라는 밖에 할 수가 없어. 마치 접시 위에 동양화 한 폭을 옮겨놓은 듯 소담하면서도 정갈한 쌈 차림. 외국인이나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쁘고 고급스럽게, 그리고 쌈은 쌈인데 이제 쌈 같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비장의 쌈 재료는 바로 이것. 떡인데요, 외국인도 좋아할 수 있게 쫄깃하고 담백하게 얇게 만들었습니다. 색색의 떡쌈을 이용한 연어 채소말이. 여기에 그림을 그리듯 화려한 손놀림으로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놓으니 상위에 한 폭의 그림 같은 쌈이 만들어졌다. 보는 맛에 눈이 호강하고 먹는 맛에 입이 쉬지 않는다. 먹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쌈. 안에서 그 씹혀지는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 맛 같아요. 자연이 주는 풍요를 정직한 맛으로 즐길 줄 알았던 조상들의 지혜로운 음식 쌈. 자연 건강식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까지 유혹할 쌈의 진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선한 채소와 쌈장 그리고 밥. 오감을 만족시키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음식 쌈. 쌈의 최고를 찾아라. 쌈의 맛을 좌우하는 쌈채소 찾아 한 농가를 찾은 한식 탐험대. 웰빙과 친환경 바람을 타고 도심성 농장은 가족과 나들이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쌈채소 효능에 대한 설명은 물론 먹어보고 구입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라는데 향 맡아봐. 어떤 냄새가 나나?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쌈채소는 알려진 것만 해도 300가지. 이곳 농장에서는 약이 되는 쌈채소 종류를 선택해 친환경 농법으로 키워낸다고 한다. 상추 이렇게 따는 거야? 건강한 땅의 힘으로 착실하게 키워낸 1등급 쌈채소들. 물오른 이파리에서 건강함이 느껴진다. 냠냠냠냠. 채소는 주물르면 안 돼요. 채소는 주무르지 말고요. 살살. 그런데 쌈채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채류들은 사셔서 바로 그 물에 한 30분 정도 담그셨다가요. 흐름물에 한 2번 정도 씻으셔서 물기를 살짝 털으신 다음에 밀봉된 비닐 안에 넣어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게 식감이 가장 좋아요. 뭐니 해도 쌈채소는 쌈밥으로 먹어야 제맛. 한 쌈 안에 밥과 쌈장을 얹은 뒤 살포시 감싸 입에 넣으면 푸짐함은 물론 영양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이 바로 행복이다. 맛있어요. 싱싱함과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채의 아삭함도 조금 느끼면서 반찬이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쌈밥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한 쌈 안에 담은 행복. 가족과 어우러져 먹는 쌈이야말로 최고의 밥상이다. 쌈채소의 진술 찾아 강화도의 한 사찰을 찾은 제작진. 이곳에서 만나게 될 쌈채소는 사찰을 은은한 향으로 물들이는 연이다. 싱그런 연잎은 물론 백년과 홍년으로 만드는 사찰 쌈 요리의 진술을 보여주실 사찰 요리의 대가 성원 스님. 그런데 연씨도 쌈 요리에 들어가나요? 연꽃이 지고 나면 이제 씨가 맺히는 건데요. 이걸 이제 연자라고 그러죠. 연자를 갖고 그걸 까서 이제 한약 재료도 쓰고, 그다음에 연잎밥 할 때 이렇게 우리 콩밥 해 먹듯이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먹으면 보기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 연꽃에 씌인 연자육을 잘 손질해 두고 찹쌀에 견과류와 대추를 넣어 섞은 뒤 연잎에 넣고 연자육까지 올린 다음 싸서 쪄주면 담백하고 은은한 맛의 향연 연잎밥이 완성된다. 쌈장 또한 특별하다. 직접 담근 된장에 연잎가루와 연근가루를 넣어주면 건강 쌈장이 만들어진다. 담백한 맛의 연잎밥과 연쌈장을 홍련히 얹어 예쁘게 말아 쌈밥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바로 선어사의 별식 쌈요리 홍련 쌈밥이다. 그리고 이 절에서 맛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미가 있다는데 연근가루를 이제 그 야채 볶을 때 넣으면요, 열을 가하게 되면 모든 야채는 물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근가루가 들어가면 그 열을 가해도 안 물러져요.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먹는 이 맛이야말로 천상의 맛. 홍련 인삼 채소쌈이다. 사찰 쌈요리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 간장을 뿌린 연잎국수를 100년을 싸서 먹으면 그 맛 또한 일품이라고. 담백한 맛과 건강함이 담겨진 음식, 연으로 만든 사찰 쌈요리들. 보는 것만으로도 연꽃의 청정함이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향기가 입안에 가득하고요. 굉장히 담백한 것 같아요. 연꽃쌈은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해서 더욱 맛있네요. 은은한 맛을 살린 연잎 국수쌈과 홍련쌈밥, 사찰의 지혜로운 맛이다. 대나무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군.
이곳에 독특한 쌈 채소가 있다고 해서 찾은 제작진. 도대체 어떤 쌈 채소일까? 그냥 봐서는 보통 쌈밥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 밥 하나 더 주세요. 대체 어떤 쌈밥이길래 밥 한 그릇 추가해가면서까지 먹는 걸까? 밥을 많이 먹었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이건 밥이 맛있으니까. 이 식당에 어떤 쌈 채소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건지. 곰보 배추. 곰보 배추? 곰보 배추? 못난이 배추라고도 불리는 약초인 곰보 배추는 원래는 야생초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침과 천식에 좋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탁월해 천상초, 만병초라 불렸다고 하는데 뿌리채 뽑네요? 잎만 뽑는 거 아니에요? 아, 뿌리도 같이 쓰면 좋잖아요. 뿌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싸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귀한 약초나 다름없는 곰보 배추. 친환경으로 키우다 보니 벌레도 많이 먹는다. 지금 뜯어내시는 잎들은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다 쓸 때가 있어요. 벌레 먹어 시든 잎이 쓰일 곳은 과연 어딜까? 채소밭에 퇴비로 쓰나 했더니 물 위로 던져지는 곰보 배추. 우렁 쌈장의 주인공 우렁이를 먹인다. 안 좋은 이파리들은 우렁이가 먹고 그 우렁이는 우리가 먹고요. 직접 담근 된장과 갖은 채소, 곰보 배춧가루 넣어 바글바글 끓여주고 그 위에 우렁이 한가득 담아 다시 한번 끓여주면 곰보 배춧가루를 넣은 우렁 쌈장이 된다. 말린 곰보 배추를 끓는 물에 우려낸 뒤 돼지고기를 넣어 삶아내면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맛의 곰보 배추 수육이 완성되고 오리 뱃속에 말린 곰보 배추를 넣어 갖은 약재와 함께 고아내면 보약 부럽지 않은 곰보 배추 오리 백숙이 된다. 곰보 배추로 만든 쌈 한 상 완성. 건강 쌈 채소 친환경 곰보 배추는 물론 무농약 우렁이까지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 천연 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살리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는데 도대체 곰보 배추 쌈의 맛은 어떤가요? 깔끔해요. 쌉조름하면서도 입맛을 쫙 당기는 게 먹는 맛이 나와요. 곰보 배추 넣고 고운 오리 백숙도 이 집에서는 쌈으로 재탄생되는데 약초하고 어울리는 맛. 완전 약되겠다. 이름은 곰보더라도 맛은 미인입니다. 야생에서 찾은 쌈채소 곰보 배추.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이다. 최고의 쌈, 그 맛을 좌우하는 최상의 쌈장을 찾기 위해 포구를 뚫고 강원도로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최상의 쌈장을 만들어주실 신반초 된장 연구가. 최고 된장이 있다는데 어딨죠? 아, 여기 최고의 된장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따라오세요. 최상의 쌈장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된장을 찾아라. 과연 최고의 된장은 어떤 된장일까? 오래된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5년 숙성된 정자장이에요. 오래되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터. 이곳에서 만드는 된장은 대한민국의 유수 종가와 명가에서 분양받은 장의 종교를 가지고 전통 방식 그대로 고집스럽게 만든 수제장이라고 한다. 항아리부터 난초 항아리의 원독이고 덧장이 아닌 한 번 담근 장이 계속 유지가 돼 내려오는 것이 유일하게 이거가 좋았어요. 그렇게 귀한 간장으로 맛의 결정체만 뽑아 만든 숙성 된장. 최고의 된장으로 만드는 최상의 쌈장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저희만 쓸 수 있는 찔레 효소거든요. 이게 한 5년, 5, 6년 된 거예요. 이거 왜 넣나요? 찔레는 향이 좋아요. 그 사람 몸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설탕 대신 저희는 효소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의 된장과 찔레 효소가 만나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을 지닌 세월을 품은 명품 쌈장으로 탄생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자연을 덧삼아 지인들과 어우러져 들이며 밭에서 딴 자연 쌈 채소에 명품 쌈장 듬뿍 얹어 한 입에 넣으면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구수하고 간이 맞아서 아주 좋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종자장으로 다 만든 쌈장을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 쌈을 먹으니까 정말 꿀맛입니다. 강원도에서 찾은 최고의 쌈장은 세월을 품은 깊고 구수한 맛이다. 경상남도 양산. 이곳의 천성산과 홍룡폭포의 전기를 받고 자라는 쌈채소로 최상의 쌈맛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맛보게 될 최상의 쌈의 숨은 맛은 과연 어떤 걸까? 사계절 천성산에서 나는 약초 연구를 한다는 권민경 약초 연구가 손을 뻗어 대충 뜯어내는 듯한 이 잎사귀들이 모두가 약초란다. 약초 고루고루 많이 뜯었죠. 나무와 초금보피를 가지고 저는 해독 작용을 시켜서 음식을 하거든요. 억세지 않은 약초들은 생채로 두고 억세고 향이 강한 약초들은 장아찌로 담가서 쓴다고 하는데 철천잎이라고 아주 귀한 요게 저한 데서 8년 된 겁니다. 귀한 약초를 8년이라는 세월을 묵혀 최고의 맛을 내면 다양한 채소나 약초들과 어우러져 숙성된 단아한 맛을 내는 약초 쌈밥이 된다. 자연이 주는 재료로 만들어내는 귀한 약선쌈. 그 또 다른 진수는 바로 촉은 목표에 있다는데 먼저 우리 밀과 더덕가루, 복면가루에 빛깔 곱게 내줄 치자와 헛개나무, 비트로 색을 입혀 반죽을 한다. 봄에는 이제 새순, 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색을 많이 내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뿌리,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잎 종류 같은 거. 자연의 색을 그대로 살려 전통 조리 방법으로 재료의 맛을 살리니 이것이야말로 한 쌈 속에 담긴 깊고 진한 자연의 맛이라 하겠다.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이 주는 화려함과 조미료 없이도 재료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맛을 내는 약선 쌈밥과 삼색 장수쌈. 그 맛은 어떨까? 약간 산채 푸른 한기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약초 맛이 확 나는 게 가슴이 뭔가 확 뚫리는 듯한 느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산에서 찾은 최상의 쌈. 한 쌈 속에 담긴 자연과 하나 되는 맛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최고의 맛 쌈. 땅과 하늘이 만들어주는 쌈 채소. 물과 햇볕, 바람이 만들어준 쌈장과의 조화. 쌈은 대한민국 최고의 밥상이다. 대한민국 99%가 모르는 쌈 1%의 비밀. 한 끼 식사를 건강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쌈 채소. 우리 밥상에 오르는 쌈 채소들의 종류와 맛이 나날이 화려해지고 있다. 이는 건강을 위해서 쌈 채소를 찾는 사람들 또한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쌈에는 다양한 비타민 종류가 많으니까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국민 쌈 채소 상추가 통 보이질 않는다. 어찌된 일일까? 상추는 먹으면 좀 졸려서 피하고 있어요. 2시쯤 되면 좀 많이 꾸벅꾸벅 졸고 일을 잘 안 하게 돼요. 아하, 먹고 좋을까봐 상추를 안 먹는다. 그런데 여기 보통 사람들과 달리 12시 땡 하고 점심시간만 됐다 하면 회사 옥상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는 이들이 있어 찾아왔는데 일주일에 4-5번씩은 먹죠. 설마 했는데 진짜다. 상추 집어드는 손길이 거침없다. 하하, 이거 오늘 오후엔 다들 별일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기로 작정들을 한 건지. 하하, 그 많던 상추를 다 먹었다. 꼬박꼬박 좋은 일은 없는데요. 오히려 업무가 더 잘 되던데요. 상추 먹고 일이 더 잘 된다? 저는 좀
매운하고 좋긴 좋아요. 상추 먹고 하면은. 우수부서라고 왜 이렇게 일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아마 상추 힘이죠. 상추 먹고 작업 능률 팍팍 올리고 그 덕에 일 잘한다고 표창장까지 받았다는데 정말 이게 상추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대체 상추가 뭘 어쨌길래? 상추의 줄기를 자르면은 하얀 색깔의 흰즙이 나오는데요. 락투세린과 락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최면 효과가 있는데 위에서 소화가 되는 동안에만 최면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 분해가 되고 나면은 우리 두뇌는 굉장히 맑아지고요.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런 우리 그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정말일까? 누구보다 두뇌 활동에 도움이 절실하다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우선 두뇌 활동 상태와 집중력을 보기 위해 뇌파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두뇌 효율도를 나타내는 원의 크기는 작을수록 효율성이 좋은 것이고 두뇌의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작업 부하도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 좌뇌와 우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표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 1차 검사 결과 6명 모두 3가지 반응 검사에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두뇌 활동 조절이 필요한 상태였다. 과연 상추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걸 잊을 몽롱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잘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허락된 건 오로지 상추 10장 그리고 쌈장뿐이었다. 근데 또 훔치지 마.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 고기가 필요해요. 먹은 게 상추뿐이라 그런지 아이들 소화도 쑥쑥 잘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소화가 잘 돼서 잠도 잘 왔다. 이러다 실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저희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던데요. 조금 뭐랄까 몽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졸음은 잠시뿐. 상추 소화 후 2차 두뇌 상태 측정에 들어가자 아이들 눈빛부터 달라졌다. 과연 결과도 달라졌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6명 모두 상추를 먹기 전에 비해서 집중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뇌 안정 효과가 나타났고요. 좌우뇌의 균형도가 맞아졌고 두뇌의 활성도가 올라갔으며 두뇌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추의 놀라운 발견이다. 정신이 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 앞으로 고기 반 상추 반 먹어야죠. 상추 드시고 열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추의 놀라운 비밀. 밝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 그 자신감을 상추에서 찾았다는 정다사롬 씨. 상추덕 톡톡히 보고 있다는 그녀 곁엔 늘 이렇게 상추가 넘쳐난단다. 저는 상추를 종류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뭐 샐러드에는 이런 포기 상추, 그다음에 뭐 그냥 찍어 먹을 때는 청상추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먹어요. 상추에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녀가 제안하는 상추 특별식. 쌈장과 참치가 만난 정다사람표 상추 쌈. 아삭아삭 상추에 씹는 맛을 새콤하게 즐길 수 있는 상추 샐러드. 상추가 듬뿍 들어간 날치알 상추 비빔밥까지. 상추 한 상 완성. 비비는데 뭐 밥보다 상추가 더 많네 이거. 밥반 상추반이에요. 맨날 불러놓고 상추 먹여요. 흔한 상추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게 된 그녀만의 사연이 궁금하다. 그러면 진짜 맛있어. 많이 이뻐졌죠. 피부도 좋아지고. 웃을 때 이렇게 좀 입도 많이 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환하게 막 웃는 것 같아요. 뭔가 상추를 많이 먹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그러지 않을까요? 상추로 대체 어떤 자신감을 찾았단 말인가? 저만의 또 이 비법이 있어요. 그건 비밀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거예요. 내내 상추 타령이더니만 이건 또 뭐? 이게 상추를 갈아서 만든 이 치약인데요.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촉촉한 상추가 바삭해지도록 잘 구워서 만든 가루. 벌써 3개월째 꾸준하게 이를 닦아온 정다사롬 씨. 덕분에 환한 미소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때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하하, 빛이 나네요. 정말 상추 가루 덕분에 치아가 밝아진 것일까? 이젠 나도 환하게 웃고 싶다. 누런 치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6명을 대상으로 치아 미백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6명의 치아 상태 점검. 세간에 떠도는 민간요법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레몬과 바나나 그리고 상추를 이용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실험 참가자들이 원하는 방법은? 레몬이요. 이제 끝맛이 상쾌한 느낌이라서 뭔가 더 깨끗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바나나 속 많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빨도 하얘질 것 같아서. 상추는 어떨 것 같아요? 상추는 영 아닌데요. 아, 너 이상해요. 시작. 30분 동안 이를 닦기로 했다. 이상해. 이상해도 괴로워도 닦아야 한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아이고 고생들 했어요. 실험 종료. 고생 끝에 낙이 왔을까. 예상했던 대로 레몬과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미백법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추만은 달랐다. 그렇다면 레몬이 가장 효과적인 치아 미백법인 것일까? 레몬과 바나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약산 성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치아가 하얗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에 의해서 치아의 표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치아의 과민증이라든지 잇몸 염증의 악화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추를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의 색상이 많이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치아가 분명히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추가 가지고 있는 과산화수소 성분에 의한 것으로 과산화수소 성분이 치아의 표면을 소독, 세척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는 꾸준히 사용할 경우 치아의 미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일주일 동안 상추로 양치를 한 결과 각각 치아 색상이 1단계씩 상승하면서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상추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웃으세요. 대한민국 99%가 모르는 쌈 1%의 비밀. 쌈의 또 다른 결정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 뭐 깻잎에 미친 사람이라요. 깻잎에. 깻잎 하니까 깻잎에 막 달고 살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때 되면 와요. 지금은 새참 먹을 때. 헌데 허기를 달래기엔 다소 허술한 새참. 아이고, 좀 있으면 좀 맛있는 거 가져옵니다. 희한한 거 와. 저 온다카이 좀 있어 보라카이. 이제 저기 오네. 빨리 와서 배고프다. 아이고, 이제 오는구나.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구의 깻잎 도사 이정갑 씨. 그와 함께 등장한 것은 깻잎 수제비. 다른 곳엔 없는 음식을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이유인 즉슨 하루가 멀다 하고 깻잎으로 음식을 개발해내는 이 깻잎 도사님 덕분이다. 진짜 이거 개발 잘했어. 음식을 했다 하면 깻잎만 해요. 자나깨나 깻잎 타령만 해온 덕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는 이정갑 씨. 깻잎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12년이다. 모르긴 해도 이토록 깻잎에 푹 빠지게 된 남다른 사연이 있을 터. 그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4년 전 어머님을 암으로 떠나보내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이병갑 씨. 가까이 있었지만 모르고 지냈던 깻잎의 암 예방 효과를 한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 후로 어떻게 하면 깻잎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이정갑 씨의 밥상엔 깻잎이 빠지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단다. 지금은 먹지 않을 때보다도 몸이 많이 좋아지고 건강한 느낌이 들죠. 깻잎이 건강에 도움이 된 걸까? 이제 깻잎에 있는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러한 그 발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과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발생과 진행을 막는 그러한 지연시키는 예방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발표한 깻잎의 항암 효능 실험. 깻잎의 루테올린 성분이 피부암 발생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깻잎의 항암 성분 함유량이 우리가 즐겨 먹는 30가지 채소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째 꾸준히 깻잎을 먹어온 이정갑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사진도 깨끗하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깻잎의 놀라운 비밀 암 예방에 있었다. 향 좋지, 맛 좋지, 많이 먹어야지. 흔해서 귀한 줄 몰랐던 상추와 깻잎의 놀라운 재발견. 상추와 깻잎으로 차려진 밥상이 바로 보약 밥상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체를 간직한 도심 속 한옥 마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데 Can I help me?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의 아침 준비는 좀 유별나다. This is lettuce, Korean lettuce. In Korean, it's called songchu. Well, right over here. A little big, so. 아침 식사를 위해 그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추. 마당 한쪽에 직접 키우고 있는 상추가 바로 이곳의 아침 특별 메뉴다. Can I get a bowl and dressing, please? You should take the whole leaf and do not tear it into little pieces. And then you put in some rice and a little bit of sauce, and then you can eat it. It's really simple, so. 한국에 여행 온 지 5일 됐다는 마티어스. 이곳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대로 쌈을 싸서 먹는 법을 알려주지만 낯선 문화를 따라해보기는 쉽지 않다. Okay. Okay. For the Korean people. So I have to make it. 드디어 한국적인 음식인 쌈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런데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의 쌈장을 올린 쌈을 한 입 가득 넣는 한 외국인. 처음 한국에서 맛본 쌈장은 되게 아주 매운 양념일 것이다. Is it still spicy? Oh, sorry. Are you okay? 낯선 여행객들도 한데 어우러지게 만드는 쌈. 이것이 바로 쌈의 매력이다. That fresh that you basically pick it and eat it 5 minutes later. It's delicious. Mochita. The only time I've eaten lettuce with my hands, but this is very nice. It's fun. 쌈 같이 먹어요. 세계적인 웰빙 열풍으로 외국인들도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의 쌈.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내 항공사는 쌈밥 메뉴를 탑승객들에게 제공하게 됐고 그 결과 외국인 70% 이상이 선택하고 있다. Delicious. Absolutely. 그렇다면 한국의 쌈이 과연 해외에서도 통할까?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쌈을 건강 음식으로 홍보한 뒤 주력 메뉴로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이곳의 쌈은 과연 어떤 것일까? We want the beef bulgogi sam. Beef bulgogi sam. 다양한 한식 메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다양한 쌈 종류. 손을 써서 음식을 싸야 하는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인 쌈. 포크 문화라 불리는 미국인이 경험하고 느끼는 맛은 과연 또 어떨까? Very good. Everything is balanced very well. Yeah, with the vegetable and the meat and the rice. 그것은 바로 쌈을 낯설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쌈을 싸서 먹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인데 자칫하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흥미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주고자 한 것이 비결이었다. Yes. Probably use the chopsticks for the noodles. Put a little bit on there. Do you like cilantro or carrots? I like them both. You like them all? Okay. Put both of those on there. This is
This is the first time I've known the correct way to eat it.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만큼 다양한 입맛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인 것에 착안해 다양한 쌈 메뉴 개발에 주력한 것도 하나의 비결이다. 쌈 메뉴 개발을 하면서도 원형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쌈장. 한국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고 가장 한국적인 맛을 내놓은 것도 인기 비결이라 할 수 있겠다. Who made the recipe? Well, usually our chef. Make this every morning, fresh. Okay, let's try it. It's good. 뿐만 아니라 쌈맛을 좌우하는 채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저희가 계획을 한 작은 농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무공해를 재배를 해서 일주일에 3번씩 오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쌈 메뉴 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고기 쌈밥과 두부 쌈밥,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Seems very healthy too. 이제는 이곳을 찾는 손님의 50% 이상이 한국의 쌈을 찾는다고 한다. Spices aren't too overwhelming, but they have a really good sweet, spicy, and it goes well with meats, I think. 건강한 음식으로 미국인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한국의 쌈. 한국의 문화를 가장 한국적인 쌈으로 선보이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쌈일까? Excuse me, sir. Are you waiting some food? Oh yes, we're waiting for a plate called Gujopan. Yes, we came from the Guljapan. 한국의 쌈 요리 가운데 최고라 할 수 있는 궁중 음식 구절판은 정성스레 준비한 9가지 재료가 밀전병 한 쌈 위에서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구절판은 그 색이 화려한 것도 특징인데. Wow, it's so beautiful. It's too hard to resist. I can't wait to start. Looking crepes. 임금님의 나들이 음식이었던 구절판을 손님에게 내놓음으로써 구절판에 담긴 뜻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밀전병의 담백함과 아삭한 채소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쌈 최고의 맛을 선보인다. Tastes very good. Very fresh, very natural. I really like the crepes that are made from spinach. Very uncommon. So it's a very special dish. Different vegetables each time, so they each tasted a little bit different depending on what you put in there. But I enjoy all 9 of them, and trying all the different ones. I feel like a king eating this food. 전통 궁중 쌈 요리 구절판. 이제는 쌈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는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한편 건강식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한식 요리를 현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선보이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한 식당. 한국의 음식에 매료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다. It's amazing. It's great. 이번에는 또 다른 한식 메뉴를 개발해서 더 많은 현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로 했다. 그 주인공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 고유의 쌈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메뉴는 바로 쌈밥. 이곳에서 쌈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갖가지 채소들과 쌈장이다. 시식에 참여한 외국인 손님들. 쌈을 먹어보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먹어보고 한 외국인은 메뉴 개발을 위한 시식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쌈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It was a little too spicy for me. It would be that it's a little bit messy to make, so that on a date or something.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쌈 메뉴 개발로 다들 모여 회의를 했다. 손에 쌈을 넣고 싸먹는데 거부 반응도 있고 야채도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해보고 제일 먼저 변화를 시도한 것은 바로 쌈장. 외국인들의 맛에 다소 맵고 짠맛이 강했던 쌈장에 다양한 채소들을 잘게 다져 넣어 새롭게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입에 먹기 쉽도록 쌈밥이란 메뉴를 선보이기로 한 것. 쌈 채소를 적당한 크기로 작게 자른 뒤 밥과 함께 돌돌 말아내면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무깻잎 쌈밥 완성. 쌈밥에 들어가는 밥에도 다양한 양념을 해보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드디어 갖가지 맛을 지닌 새로운 4개의 쌈밥이 완성됐다. 쌈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이곳의 쌈밥, 마침내 손님들에게 선보이게 됐는데 시식 후 손님들이 얘기한 것을 모두 반영해서 요리사들이 한국의 쌈을 알리기 위해 고민 끝에 정성을 모아 만든 쌈밥이다. 과연 맛도 기대에 맞출 수 있을까? 일단 표정은 좋아 보이는데 한 입에 들어가는 작은 크기여서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들어가는 재료까지 양이 조절되니 쌈이 처음인 외국인들에겐 안성맞춤이다. If there was a to-go menu, I'd almost prefer that rather than sitting down and having a big meal during the lunch hour. I would order that if I saw it on the menu. 정확한 맛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시식회를 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메뉴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뀐 쌈. 우리 쌈의 세계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러한 때에 쌈과 쌈장의 맛이 어우러진 우리의 고유의 맛은 살리고 현지의 각종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현지화된 쌈을 개발하여 선보인다면 쌈의 세계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아우르는 한 쌈 안에 담긴 맛과 영양. 한국의 맛과 세계인의 입맛이 어우러지는 그날까지 세계를 향한 우리 쌈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쌈밥 is the best. 저희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 있는 상태인데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야채를 먹으면 One of your kisses, don't know what I do. So hold me close and say the words like you used to do. Dancing on the kitchen tile.